네, 우리 안서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 세금에 대한 논의, 즉 그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회의원의 세금 논란인데, 사실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와 세금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은 무거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얘기하려다가 세금까지 일이 번지게 되면은 이 가세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것이 이제 증세로 벌어지고, 이 증세로 벌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매겨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 가세를 해야 되느냐는 아주 이 논의가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주제 자체가 국회의원 세금 논란이라는 주제로 시작은 하지만은 그 근간에는 누구에게 가세를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가, 도덕적인가,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중산층에 대한 증세라는 이제 비판에 부딪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고 이것을 5일 만에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세를 할 것이냐라는 이 가세 범위에 대한 논란을 무려 5일 만에 번복을 해가지고 이것이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5일 만에 발표한 용감성은 사실 좀 의아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 전에는 사실은 복지가 가장 주요한 하도였습니다. 우리 정부나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서의 주제 하도였고, 그리고 복지 관련과 해서 이 증세와 연관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세금과 복지에 대한 두 가지 하도를 이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복지의 문제만 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두운 또는 논란이 많은 주제죠. 어디까지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세금 범위까지 이제 벌어지는, 이 복지와 세금이라는 아주 논란이 끝이 없는 주제에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하시겠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 복지 문제는 세금과 직결되는 양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복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세금의 논쟁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느 계층의 어느 소득 구분으로 이제 가세를 하느냐, 계층 구분의 문제. 그래서 내가 계층이 어디냐,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에서 계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근간에 대한 문제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 가세를 할 거냐, 이미 종교계에도 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마당인데, 교육 분야라든지 또는 그 외에 공익재단이라든지 이런 가세에 대한 문제에 또 논란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이 국가의 근간과 관련해서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세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4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직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임명될 때 이 세금 문제에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쉽게 이 잣대를 갖다 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자의 도덕성, 윤리성 등등의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치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절대 왕권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세금이 잘 안 모이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 부자들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왕에게 내가지고 전쟁에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이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절대 왕권 시대에는 세금이 가장 절대적인 주요 리소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 왕권 이후에 있어가지고 근대 국가가 이제 성립할 때 있어서도
가세권이 어디에 미치느냐, 내가 정확히 가세권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영토를 이제 범하는 거죠. 가세권을 미치지 못하면 그걸 국민으로도 인정도 안 하고 보호해줄 의미도 없는 거고, 그걸 미쳐야만이 국가 영토로 성립이 될 정도로 근대 국가와 세금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괜히 국회의원 이 세금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 세금 가세에 관한 국가의 문제를 좀 거창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할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에 있어서의 그 절세 꼼수, 비과세 꼼수 이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한 것 같지만은 그만큼 세금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이제 그 비과세 꼼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발표 얘기를 듣고 바른사회에서 이제 좀 자료를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꼼수를 피웠냐라는 것이 이제 명백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2011년 그 매달 189만 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갑자기 2012년에는 313만 원을 올립니다. 약 그 65.8%, 거의 66%를 올리는 거죠. 모든 것이 반값 이런 걸 외치는 그 국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65%나 갑자기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특별 활동비도 그 정도 올렸고요. 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반 수당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3.5% 아주 낮은 수치로 인상이 되었다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비과세 꼼수의 하나의 방도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앞서 우리 안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 300명 중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 인원이 12%, 37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소득세를 납부한 국회의원이 17%에 달한 5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1억 원을 상회하는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을 고려하면은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상당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공직자의 경우, 특히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장이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연말정산 자료, 기타 등등의 이제 의료보험 냈는지 안 냈는지 여러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관 후보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 실적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의 경우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스스로 입법을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국회의원에 관련된 이 급여라든지 소득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게 투명하게 맡겨가지고 개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선진국가에서는 외부 기관에 맡겨가지고 소득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것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회가 앞장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세금을 얻어맞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어떠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국민 행복과 직결되게 기여하고 있다.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 세금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데 국회도 동참해주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